여기에도 애들 물건이 원래 많지 않았는데 많이 옮겨놨어요. 아, 이 방. 네. 이 방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의 안방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창문. 네. 창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새들 날아가고 하는 거는 동굴이한테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벤티지 포인트라고도 하거든요.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자리? 캣타워를 이쪽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어떤 공간을 만들어줄 때는 기초적으로 필요로 한 것들을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밥그릇, 물그릇,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화장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크래치판. 네. 스크래치판도 잠자는 곳 옆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캣타워 네. 옮기러 갈까요? 캣타워를 네. 가져갈까요? 거실 캣타워는 안 된다고. 항상 고양이한테 공간 구성은 되게 중요해요. 약간 간섭 안 받는 약간 구석지면서도 관리가 좀 편할 수 있게끔 이어지게끔 놀이터가 이렇게 이어지게끔 요것도 이렇게 발판 이렇게 발판을 쌓을 수 있게 좋죠. 물그릇 밥그릇 놀 때도 항상 생각하실 건 화장실과 밥 먹는데 물 마시는 데는 떨어지세요. 최대한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고양이를 배려한 공간 활용. 이제 방주인을 데려와 볼까요? 동물아, 동물이 공간에 가볼까? 어차. 오, 가보자. 갔다가 여기는 어떤 건데 여기 어떤 곳이지? 라고 이렇게 좀 계속 보고 있죠. 여기 캣타워를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자꾸 자제시키면 안 돼. 약 올리면 안 되게 주세요. 약 올리면 안 된다고. 약 올리면 안 돼. 약 올리고 싶은데. 이제 막 적응 중이라고요. 올라가. 그렇지. 올라갔죠?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를 좀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야, 동굴이 정말 잘하네요. 자, 편하게 그렇지. 세상 편해졌네. 다리도 뻗고. 보호자님 마음도 한결 편해진 것 같은데요. 동굴이도 만족스러워 보이죠? 어느 정도 문틈을 확보해주면 안정감은 유지하고 답답함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당연하죠.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데요. 정말 행복하다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눈만 마주치면 공격을 일삼았던 동유리와의 관계 개선.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게끔 봤죠? 편안하게 좋아하는 캔 간식인가요? 네.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걸 여기에다가 네네. 먹을 수 있게 할게요. 네네. 준비물은 최애 간식. 자, 여기서 사줄까요? 먼저 간식으로 동그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요. 이 문을 닫을게요. 닫은 상태에서 다음은 동유리를 유인합니다. 저까지만 가? 동그리가 있는 방문 앞에서 간식을 먹는 동유리와 동돌이.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는데요. 동굴에서 주세요. 동그라, 간식 먹자. 동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동그리의 관심을 간식으로 돌려줍니다. 얼마나 편하게 먹는지 좀 봐주세요. 편하게 먹을 거예요, 좀. 좀 열어볼게요. 좀. 먹다가 한번 보기는 하네요. 보는 게 맞아요. 네.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먹는 속도 비교해볼게. 비슷하게 먹는 거. 근처에 동유리가 있어도 맘 편히 간식을 먹는 동그리. 왜냐면은 지금 얘한테는 안정적인 거리가 형성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먹을 때 문을 닫고 먹게요, 상대방. 네. 서로 냄새 나고 소리 다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했다, 며칠 했다 그러면 조금만 열어주세요. 한 5cm 정도. 네. 간식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방문을 사이에 두고 교육하다 나중엔 함께 놀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문제 없겠죠? 오늘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한번 진행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따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네네. 공간도 만들고 아이들 좋아하는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잠자는 공간에 애들을 끌어들이려 했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분리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더 노력하시면은 네. 행복한 양라이프, 행복한 집사 라이프가 네. 되실 네.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네. 꾸준히 잘 놀아주고 규칙적으로. 예, 네, 규칙적인 거.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진짜 완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때는 또, 저 때의 재미와 감동이, 정보가 또 가득하네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이런지 배우고 싶다. 나도 저걸 실행에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해가야죠. 어떠셨어요, 우리 김쌤? 저는 야옹 씨의 그 앳된 모습이 2년 전일 뿐인데. 진짜 2년 전인데 EBS를 원망하고 싶네요. EBS가 이렇게 그동안 그 수많은 솔루션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고양이들을 치료해주고 나의 병을 얻었다. 병을 얻었다. 그러면 의미 있죠. 좋은 삶이었다 그러면. 지난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낯쌤의 앳된 모습에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쌤의 선택에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너무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어쩔 줄 모르겠어. 여기. 푸르미가 사람으로 치면은 뭐 중증 환자인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뭐 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불쌍하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 7월 푸르미네를 찾았는데요. 가족들의 시선이 언제나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 소름. 귀만 쫑긋쫑긋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푸르미. 그리고 반려견 통실이와 막내 하니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푸르미는 특별합니다. 녀석의 곁에서 나란히 걷는 게 이젠 일상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눈을 뗄 수 없죠.
푸르미가 딱 공고에 떴는데 한쪽 눈은 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라고 공고가 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쪽 눈이라도 그러면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적출 수술하지 않았던 눈이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2차 수술도 이제 오른쪽 눈까지도 적출을 한 거예요. 한쪽 눈으로나마 세상을 바라보던 녀석. 하지만 그마저 사라졌고 이제는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무더운 오후, 외출을 앞둔 보호자들이 푸르미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케이지 안에 챙겨놓습니다. 푸르미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있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미안하고 마음이 쓰인다는 보호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사실 케이지 안에 넣어두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언젠가부터 한이가 달려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푸르미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통실이도 덩달아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푸르미도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푸르미는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잘 못 피할까봐 둘을 볼 수가 없을 땐 무조건 푸르미를 이제 저기 넣어놔요. 밤에도 마찬가지.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 가족이 거실에서 잠을 청한다는데요. 푸르미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애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도 힘들고 온전히 푸르미한테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없으면 안 돼요. 없는 건 상상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있어야 하는. 아이고 잘 놀았어 우리 푸르미. 지금 두 눈을 잃었어도 저희가 행복하게 잘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함께 하는 동안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희 바람이고. 네. 푸르미네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미야옹철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가이 김명철 수의사님의 2년 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여주세요. 네, 대형 한번.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리포터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예, 많이 반갑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더워서 베란다에 있구나. 현관에 어디 갈 거야? 응?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유유히 사라지는 푸르미. 애기 이름이 푸르미. 김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양이 같다. 살짝살짝. 네,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지금 푸르미한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찾아볼게요. 네. 수술 후 꾸준히 약을 먹여야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항상 좀 망설이시네요. 그쵸? 하지만 그럴수록 더 격하게 약을 거부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런 멘트 절대 하지 마세요. 아고 어떻게 이런 멘트 절대 하시면 사람도 뭐 싫은 거 할 때 자자자 한다 정작 안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막 옆에서 추임새 넣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훨씬 더 예민해지고 청각이 발달된 상황인데 옆에서 막 어떻게 막 이런 거 자체가 아이한테 훨씬 더 크게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결국 번번이 실패. 자,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한 번에 못하면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고 아이가 짧게 싫은 순간이 끝날 수 있었는데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점점 트라우마가 되고 먹어줬으면 하고 하는데 안 먹고 뱉으면 또 하고 하니까 나중에 점점 입에 손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가족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 바로 푸르미와 막내 한이의 갈등. 게다가 반려견 통실이까지 합세해 아슬아슬했었죠. 저때 통시가 달렸죠. 지금도 너무 이제 가족들이 팍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통실이가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반응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상황에서 나는 그 흥분되는 소리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방금 같이 흥분되면 갑자기 물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통실이 같은 경우도. 특히 저는 소리에 민감하다고요. 크게 싸운 적 있네요. 그죠. 야가 상처날 정도니까. 이 고양이들이 원래 목덜미 물잖아요. 우리 푸르미 통실이를 목덜미로 문 거예요. 핥히고. 한 번씩 이렇게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예. 제가 마음 놓고 못 열고 나가요. 혹시 일이 생길까봐. 이제 보통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개와 고양이의 어느 정도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둘이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 빈도수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